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집 근처에 링카이포엔이라는 곳에서 산책을 왔다가 날씨도 너무 좋고 풍경도 너무 좋아서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머리가 많이 휘날릴 수 있으니까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본 온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작년 4월에 왔으니까 지금 11개월 됐죠. 근데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저는 왜 나이 28살 돼서 워홀을 왔고 그 중에서 왜 일본을 왔는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우선 초등학교 5학년 때 캐나다에서 1년 유학생활을 했었거든요. 1년간 유학생활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평범한 학창 시절 보내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 도우미 활동을 좀 오래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4년 동안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었고 또 외국인 친구들이랑 많이 놀러다니고 영어도 많이 쓰고 하면서 이제 외국 생활에 대한 환상이라면 환상이에요. 한 번쯤은 외국에서 가서 살아보면서 한국에서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계속 있었죠. 군대를 갔다 와서 저는 해외 교환학생을 무조건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군대 있으면서 뭐 영어 준비도 하고 했었고 그때 군대에서 전화 일본어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지면서 하다 보니까 일본어도 그때 처음 하면서 재미를 붙였죠. 군대에서 일본어를 특히 열심히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교환학생을 좀 많이 보냈었는데 이제 군대에서 그걸 준비를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뭐 어느 나라를 가야겠다 이런 건 딱히 없었고 뭐 영어권을 당연히 생각했었지만 군대 막바지에는 어느 정도 일본어도 하다 보니까 일본에 교환학생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역하니까 이제 복학하기 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팬데믹 한 2년 가다 보니까 교환학생이 다시 시작될 때는 제가 4학년 2학기 때쯤이었고 그래서 그 한이 사실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4학년 2학기 때 교내 인턴 프로그램을 하면서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대로 여기서 인턴십 하고 나중에 취업해서 계속 생활하다 보면은 내가 언제 해외에서 살아볼 수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인턴을 하면서 했던 게 시뮬레이션 개발이었는데 개발에 대해서는 아예 몰랐었죠. 그때 들어갈 때까지. 그러다가 시뮬레이션 개발을 하면서 생각보다 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 뭐 개발 관련 수업도 있기도 했고 그러다가 시뮬레이션 개발은 연구직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개발을 하면은 뭐 연구원 쪽으로 가던가 뭐 아니면 관련 산업으로 가던가 하는데 들었던 생각은 차라리 개발을 한다면은 좀 많은 나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특히 이직이 자유로운 그런 개발을 하는 거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웹 개발을 찾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인턴 하면서 이제 병행했죠, 개인적으로. 그러다 졸업하고 현실적으로 개발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해외에서 저를 써준다는 게 사실 좀 이상하잖아. 영어나 일본어를 원어민급으로 구사를 하는 외국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발 경험이 없는 외국인을 뽑는다는 건 사실 그 회사에서도 리스크가 크니까 그래서 우선은 해외 취업부터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1년이라도 경력을 쌓고 그 경험으로 해외를 가던지 해보자 이 생각을 갖고 이제 한국에 이력서를 쫙 뿌렸죠. 물론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하니까 저를 당연히 쉽게 뽑아주진 않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한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이제 분명히 웹개발 지원 공고를 보고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웹개발은 전혀 없었고 데이터 추출 업무만 이제 시켰었죠. 들어간 순간부터 사실 아차 싶었어요. 내가 하려던 업무가 전혀 아니고 뭐지 싶어. 근데 이게 주변에서 팀장이나 부장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다 말씀해주시, 저도 이제 도움이 되겠지 하고 몇 개월 지내다가 그때 당시에는 업무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업무 자체가 거의 없었고 조금 있는 업무마저도 내가 입사할 때 하려던 업무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되게 좀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목표하는 바가 있잖아요. 나는 어느 회사에서 웹 개발을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아서 그걸 해외에 있는 회사에 나가서 해외 살이를 해보고 싶다 라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부터 좀 너무 어긋나 버린 느낌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제가 능력이 출중해서 어느 웹개발하는 회사라도 갈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사실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만류에도 퇴사를 결심을 하고 4월에 입사해서 10월에 퇴사를 하고, 이제 6개월의 일한 경험은 경력으로 살릴 수도 없는 그런 경력이 생겨버렸죠. 퇴사를 하고 그때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다른 회사를 들어가서 다시 경험을 쌓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해외 준비를 미리 하는 게 나을까. 폴란스였던 와중에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해보자 라고 일단 생각을 했었고, 개인 개발 프로젝트도 하고 따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집에 있었죠. 시간이 계속 지체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집에서는 점점 이제 걱정을 하고, 저도 초반에는 이제 심적으로 힘들었으니까 당분간은 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쉬는 게 한두 달이 넘어가니까 초조해지고 뒤처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집에 있으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낼 곳이 있고 먹을 게 다 있고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이해진 그런 상황이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이제 모호를 하는 그 나라에서 준비를 해서 직접 부딪히자, 약간 이런 무모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어느 나라를 가냐 했던 거. 당시에도 개발자 취업난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2년 전만 해도 뭐 호주 개발자 취업, 캐나다 개발자 취업 이런 얘기를 되게 많았고 저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를 준비했던 당시에는 개발자 취업하고,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좀 그런 게 덜 했던 게 일본이었죠. 아무래도 취업난이 아니라 채용난던 나라였으니까. 물론 이제 그만큼 일 환경이 좋은지는 좀 다른 문제긴 했지만, 그래도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나라가 높냐, 그 중에선 일본이었던 것도 있었고, 아무래도 한국에서 그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지진 않았으면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본가에 가서 가족들도 보고 친구들도 보고 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 쫑이도 보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되겠다 판단을 했기도 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던 게 일본이었죠. 지금 와서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일본 선택한 거에 후회가 있냐 하면은 후회는 없는 거. 우선 그렇게 해서 일본을 오게 됐고, 별다른 준비 없이 사실 들어왔죠. 4월에 일본에 와서. 사실 저는 5월 비자로 왔지만 그냥 5홀로 왔다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 개발자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게 애초에 목표였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와서 뭐 식당이나 뭐 어딘가 알바해서 뭐 좀 해외살이 하다가 가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어떻게든 뭐 개발자로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가자, 그게 제 첫 번째 목표였어요. 여러 군데 많이 지원을 했죠. 그 당시 뭐 에이전시 활용해가지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줌 이런 걸로 계속 피드백 받으면서 이력서 수정하고 면접 연습도 하고, 이제 이력서 피드백을 거의 한 4-5번 받고, 친구를 통해서도 이력서 피드백을 받고 하면서 이제 제가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다 활용해서 뿌렸죠. 그 회사에 맞춰서 뭐 이력서를 수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력서 하나 만들고 그냥 개발 일을 해볼 수 있다 하는 회사면은 싹 다 집어넣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넣은 게 한 200개 됐나? 한국의 잡코리아처럼 회사 하나하나씩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그런 업무가 있으면 그 업무를 필터링을 해서 전체 선택 후 이력서 전체 발송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 20개씩 보내기도 하고 했었죠. 그러다가 면접이 결과가 나오고, 면접을 6번을 봤는데 5군데에서 탈락을 하고 한 곳을 붙어서 4월에 와서 준비를 시작해서 3개월 만에 붙게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들어간 회사가 또 한국에 있는 회사에 일본 지사가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일본어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고, 웹 개발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붙어서 7월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고 지금 벌써 8개월이 넘어가네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일본에 있어야 할까라는 뭐 그런 기준도 스스로 아직 내리지 못하고, 이제 일본에 계속 혼자 살면서 있으니까 삶의 질 자체는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서는 이제 본가에 살았으니까 월세가 크게 나갈 일도 없고, 집에 살다 보니까 식비가 좀 부담이 됐던 건 아니고,
일본에 있으면 무슨 월세가 크게 나가니 또 식비도 혼자 있다 보니까 식비도 스스로 다 충당을 해야 되고 일을 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충분히 여유 있게 생활을 하느니 그것도 사실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1년 정도 일하고 다시 한국에서 새로 시작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목표하는 삶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왜 개발자로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냐. 사실 원격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을 했었고 그게 제 전공 중에서 뭐가 가장 비슷할까를 생각했을 때 개발이 좀 가까워 선택을 한 건 있어요. 꼭 뭐 어느 나라에 국한할 필요 없이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에 일을 할 수도 있고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에 일을 할 수도 있는 어느 정도의 경력 개발을 하고 일감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삶이고 물론 쉽지 않은 길이죠. 프리랜서로 일을 따오고 하는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고 규칙적으로 월급을 받는 그런 일도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거는 이제 목표라기보다는 제가 목표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이렇게 날씨 좋아서 진짜 공원 와가지고 별다른 준비 없이 와가지고 좀 힘들수술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제 일본으로 오게 된 이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에는 일본에 있으면서 혼자서 하는 생각이나 이런 거를 좀 남겨보려고 정말 이제 공원에서 나가라고 이제 노래를 트네요. 날도 추워지니까.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